자,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녹화 때문에 가셨는데 꼭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난주에 신장식 변호사 모함입니다. 신장식 의원 국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고. 비겁하게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이 내가 소리 질렀다. 응?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막 호소했거든. 그 영상을 보내달라고. 그 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보내주셨어요. 이야. 그날 밤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보내주셨어요. 그거부터 볼까? 네, 이거는 신장식 의원이 찍은 게 아니에요. 신장식 의원이 하도 억울하게 당하니까 그날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보내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문 여세요. 신장식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네요. 이렇게 안 해서. 아니, 의원님 오셨는데 안 돼요! 저쪽에서 분명히 국회의원 출입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 듣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문 여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지금이니까?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문 열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솔직히. 당신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와. 네. 멋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멋있다. 멋지다. 이야. 뒷모습 보이시죠? 들어가고 있는 뒷모습.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 멋지다. 같아. 와.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거든. 기어서 들어갔지. 진짜 억울할 뻔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문 열어! 하고 소리 지르고 들어갔다고. 노 변호사님한테 국회의원 길 막냐고. 노 변호사님한테 너무 고맙죠, 이제. 아니, 아까 그래서 모함이라는 게 증명됐다. 오늘 볼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미안해요. 이래야 되잖아. 노 변호사님. 얼마나 잘 됐어. 내 덕이야. 영상 찾았잖아. 나 때문에 영상 찾았잖아. 오늘 앞에 김병주 박선원 얘기도 한참 했는데 그날 어떻게 들어갔는가. 본인이 직접 찍지 않은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 모아봐야 되겠다. 내일 겸공에 나오는데 이걸 틀면서 하마터면 억울하게 기어서 들어간 의원 취급을 평생 받을 뻔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그 시민이 이걸 보내줘가지고 풀었다 이거를. 화질도 너무 좋은 걸 보내주고. 그러니까 진짜. 다시 찍은 거 아니야 혹시? 이걸 다시 찍어. 제작비 많이 들어요. 이거 다 경찰 아닌 거 아니야? 다 배우들 아니야? 이야. 그러고 보니까 다 얼굴을 가렸어. 딱 소리 지니까 홍게처럼 쫙 갈리네. 진짜. 와. 초반에 너무 조곤조곤 말씀하셔가지고. 차분히 얘기했죠.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문 여세요. 신장식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네요. 이렇게 안 해도 아니, 의원님 오셨는데 안 돼요! 저쪽에서 분명히 선생님, 이렇게 안 해도 출입할 수 있다고 되잖아요. 내가 얘기 듣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문 여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지금이니까?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문 열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야. 그런데 경찰이 또 있어. 거기서는 부탁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가니까 저쪽에서 이제 쪽문을 이렇게 싹 열어주더라고요. 이런 거 다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이거 한 3년 동안 약 올렸을 거거든. 그날 밤에 영주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미디엄 옹구에서 한 8시간인가 9시간짜리 찍어놓은 게 있는데 신장식 의원은 저렇게 들어갔구나라고 했는데 모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쭉 보면서 몇 분 몇 초를 보십시오 해가지고 딱 보내주셨다. 이야. 이거 처음에 보다가 그래 조용조용히 얘기했다가 시민들 덕분에 들어갔나 보지 했는데 중간에 우악 하고 이야 널리 뿌려야겠어요. 신장식. 네.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이거 말고 이게 좀 나왔어야 돼. 진작에 이런 걸 먼저. 그렇지. 예, 국회의원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홍해 장식 해가지고. 네. 모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거 그럼 한 잔 마시고 주요 군사령관들은 구속돼 있어요. 근데
국무위원들은 아직 한 사람도 안 잡혀갔단 말이야. 이상민 전 장관이 첫 번째 구속되지 않을까? 어제 국수본 특수단이 압수수색했거든요. 단전단수 관련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상민이 헌재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갔더니 책상 저 멀리에 쪽지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얼핏 봤더니, 단전단수가 써있더라. 소방청장. 그래서 나와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지시 안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헌재에 나온 국정원장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책상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이상민이 제껴졌지. 근데 자기도 문건을 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거기서부터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검찰에 진술을 하길 문건을 들고 있더라. 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포고령 문건이고 다 거짓말이야. 앞에 사람들이 그랬겠지. 계엄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당연히 포고령 주고 문건 줬겠지. 외교부 장관만 인정을 했어. 나는 받았다. 다른 사람은 힐끗 봤다. 혹은 나는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에 최상목. 최상목 3번 접어가지고 가로로 3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종의 감촉으로 봤을 때 계엄과 관련된 문서인 것 같더라. 느낌이 왔다. 3번 접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내용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나? 느낌. 그러니까 계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F4 회의를 그날 밤 11시 40분에 했단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장, 기재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이는 F4 회의예요. 근데 거기 보면 3번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가져갔죠. 네. 근데 F4 회의를 하기 전에 차관이 장관님 그 쪽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F4 회의 때 이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남의 안주머니에 쪽지 있는 걸 왜 차관이 장관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쪽지인 줄 어떻게 알아? 네. F4 회의가 1시간 정도 해요. 12시 40분까지. F4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차관이 장관님 그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또 나와요.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F4 회의가 끝난 다음에 차관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줘요. 근데 얼핏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 느낌이었다. 그러나 F4 회의에서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1시 6분에 그거를 꺼내봤다. 그래서 무시했다. 이게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중요하냐면 그 내용이 국회에 돈을 끌어버리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6줄이에요, 6줄.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 중에 하나 이게 국회에 돈을 끊고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어떻게 돈을 줄지 준비하라 이거거든. 이게 위헌이죠. 완전히. 그걸 본인이 만약에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면 일부라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 4명이 모여서 결정한 게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그때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거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결정을 했어요. 해제 전이에요. 그건 뭐야? 계엄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통화 정책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즉 이것 자체도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렇지. 조치 아니냐. 그 다음날 증시를 열 거냐 말 거냐. 계엄 상황에서 증시 열면 그렇지. 대폭락 사태가 벌어질 거거든. 무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계엄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지시를 자기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최상목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 나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면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윤석열과 척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주 가까운 분이 그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행했다가도 할 수 없는 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실행했다고 하면 네. 주요 종사자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만약에 기재부 고위간부하고 의논하고 실행에 옮기는 와중이었다면 기재부 고위간부 통째 날아가는 거예요. 계엄하기 전에 갔더니 계엄한다고 하고 자기한테 지시사항을 줬어 이렇게. 근데 내용을 보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3번을 접고 느낌 나. 여기 2줄밖에 없어. 3번 접은 다음에 느낌을 보니까 계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아이, 진짜 저게 너무 황당한 소리인 게, 대한민국 그냥 지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로 혹시 잡혀갈지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돈 제 집사람한테 보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 설 연휴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대기업 임원인 분이 그날 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상회의가 열렸대요. 기업들이 난리가 났대요. 왜? 돈 받을 때가 됐는데 해외에 수출한 거 결제 받을 때가 됐는데 이게 3일만 가면 우린 결제 못 받는다는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조단이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 하다못해 대기업 임원조차도 이거 큰일 났다라고 비상회의를 했는데 기재부 장관 하는 총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계엄 대책을 안 세우고 딴 걸 했다고? 말도 안 되지. 비상 입법기구 자금 어디서 가져오지? 이런 했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봅니다. 그 보도 자료를 00시 44분쯤에 내요. 그거를 금감원 직원이 써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발표해. 그것도 이상하죠. 금감원장이 누구? 이복현. 이복현은 개업날 점심때 조퇴합니다. 그리고 F4 회의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온 것처럼 넥타이도 안 매고 있거든요. 이복현만 넥타이 딱 매고 정장하고 있어요. 금감원 직원이 그 보도자료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보도자료 작성한 시간이 00시 22분이에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최상목은 비화폰. 그거 내란폰이잖아요. 갖고 있었다가도 얘기 안 하고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게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최상목이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인사 알박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인사 알박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경찰청 인사죠. 경찰청 인사를 하면서 서울청을 친윤으로 다 채웁니다. 최상목은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이 엮이는 큰 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 그러지 않고서야 경찰청에 윤석열 라인 채우는 거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을 자기가 고른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갑자기 장관들한테 뭐 규제 개혁하고 핵심 정책을 100가지를 정하라고 하면서 그게 장관의 브랜드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용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그대로 수행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자기가. 요상하잖아. 이상민 전 장관은 가장 먼저 사표 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법적으로 자기한테 무엇이 다가올지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단전단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전화를 했거든. 그러니까요. 소방청장한테. 실제 그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윤석열 이상민에게 조치사항 문건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차장한테 얘기하고 소방차장이 소방본부장한테 전달하고 이게 다 확인이 됐어. 근데 헌재에 가가지고 자기는 멀리서 얼핏 봤는데 단전단수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어우, 여론조사 꽃 걱정돼가지고 우리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 되면 어떡해 우리 김총수. 야, 꽃 물 안 나오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그 스토리텔링이 제가 이번 내란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애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단전단수와 관련된 일은 했잖아요. 하긴 했어. 이미. 그러니까 문서에서 그거를 봤다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문서를 받으면 안 되잖아. 또 밤새도록 고민해서 생각한 게 저기 서류 위에 있는 거를 멀리서 내가 봤다. 멀리서 봤는데 얼핏 단전단수가 보이더라. 힐끗 최상목도 그러거든요. 그 3번 접은 거 얼핏 힐끗 느낌.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얼핏 봤는데 단전단수 내용도 보고 거기에 언론사 이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안 들어간 언론사는 딱딱 알고. 그래서 대한민국 그 안과학회에서 한번 연구 내용이 대상으로 전부야. 단전단수하고 언론사가 내용이 전부야. 다 본 거야. 그래서 실제 전화를 한 거지. 소방청에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오면 조치해줘라. 검찰 공소장이 초반에 작성된 건 지금 보면 굉장히 정확해. 그때는 다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군인들도 사실대로 얘기했어. 국무위원에 대한 어쨌든 수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늦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도 특히 그렇고. 네. 김성훈.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김성훈과 검찰이 좀 뭔가 연결이 있지 않나. 경호차장 검찰이 영장 기각을 3번째 했거든요. 네. 3번째 진짜 했죠. 이상한 거죠. 경호차장이 잡혀가면 비아폰 서버가 털리고 비아폰 서버가 털리면
나올 게 있는데 그 나올 게 검찰 입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그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노상원이 12월 4일 날 뭐를 했냐면 김용현한테 받았던 비화폰을 반납을 합니다. 김용현 측근에 김용현한테 갖다 줘라고 비화폰 반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비화폰이 하나 또 있어. 12월 7일까지 비화폰을 써요 또. 그건 어디냐? 경호처예요. 그렇지. 그러면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노상원은 그 비화폰을 들고 누구랑 무슨 작전을 펼쳤을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김총수가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한다 만다 할 때고 2차 계엄을 한다 만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퇴역한 전직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때가 노상원이 경호처 비화폰을 가지고 있을 때랑 시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노상원의 존재를 몰랐죠. 맞아요. 김병주 의원도 그 오비랑 연락하는 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저도 그런 유사한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노상원이었던 것 같고 김건희, 노상원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수사해서 털면 되는데 그 망 안에 검찰도 있는 거 아닐까? 그 비화폰의 통화망 안에? 그렇지 않고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막나? 거기는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잘 봐야죠. 그리고 검찰총장. 네, 심우정. 뉴스에서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성훈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인멸을 누가 시키고 있냐? 윤석열이 시키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김성훈이 증거인멸하는데 시킨 사람은 윤석열인데 둘이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다니고 있죠. 당연히 그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반려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없어. 지금 윤석열 구치소에 있는데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매번 현재 출석할 때마다 몇 시간을 들어와가지고 의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사람이 김성훈인데 둘이 그렇게 붙어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이거 반려하는 거는 진짜 이상한 진짜 일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비화폰 통화 기록이 굉장히 검찰과 김건희, 노상원과 연결되는 그 기록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이러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검찰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닌 건 분명해요. 헌재에서 나오는 주요 진술들은 다 검찰이 받아낸 거예요. 그게 다 증거로 채택됐단 말이죠. 윤석열이 끝났다는 건 자기들도 알아.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김건희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보호하고 하여튼 보호할 대상이 있는 거고 검찰이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일까? 3번이나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니까 1번은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망치안이다. 저기가 무너지면 우리까지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지. 예,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압수영장 3번 반려? 1차 체포 때 전 국민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거 불법이라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무조건 감옥 간다고 거기에 1번 책임자가 이 경호 차장인데 윤석열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은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아직도 안 봐요. 비화폰으로 연결된 사이사이. 네. 비화폰으로 연결된. 비화폰으로 연결된. 국무위원도 한 덩어리 있지만 요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또 있어. 경호처에서 지급한 비화폰들 라인이죠, 거기가.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후계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노상원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상원은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행동대장이 앞에 나서 적들을 쓸어버리면 될 일이지. 얘 수첩에 왜 후계자가 적혀있나. 후계자 논의를 할 사람과 같이 의논했다는 뜻이지. 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위험한 얘기일 것 같은데. 쇼츠 하나 나온다. 쇼츠 하나 나온다. 듣기도 전에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아요. 아니 뭐 있잖아요. 얘는 건드리지 마라. 삐. 이거는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 수 없어. 언제는 보호해준 것처럼 얘기하지 마. 전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국무위원이 하나 있고 요 경호 차장과 관련해서 요 한 덩어리가 또 그리고 검찰. 있고. 그 검찰이 계속해서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목을 잡을 수 있는 이걸 하나를 탁 확보를 하려고 검찰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으로 오지 말라고. 네. 또 하나의 영역이 검찰이죠. 크게는. 네, 크게. 검찰이 공을 세운 것도 있는데 검찰 스스로 지금 뭐가 잡힌 게 있어. 그래 놓고 친윤 경찰로
서울청장 쪽 인사 그러니까. 쫙 해버리고. 이게 이번에 국수본이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은 했는데 국수본 본부장이 임기가 3월에 끝난단 말이야. 그 뒤에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경찰 쪽에서. 저는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경찰의 실세가 바뀌기 전에 탄핵 판결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3월 첫 주 아니면 셋째 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주에 하면 5월 7일 날 대선을 해야 돼요. 수요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대선은 수요일에. 근데 5월 7일이 연휴예요, 연휴.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안 되고 그러면 4월 마지막 30일. 4월 4월 30일 날 하려면 3월 첫 주에 해야 돼요. 선관위에서 50일은 필요하다, 최소한. 그렇지. 그러면 3월 첫 주에 선고를 하면 4월 30일 날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5월 7일을 피하면 그 다음에 5월 14일이 되잖아요. 3월 중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변론 종결이 저는 다음 주에 다 될 거라고 보는데 3월 셋째 주까지 간다? 이거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 극우들이 지금 원기옥 모으고 있잖아. 네, 원경 모으고 있죠. 탄핵 심판 직전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3주나 한다? 그래서 안 돼. 저는 3월 첫 주 봅니다. 60일 이내거든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50일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5월 7일이 연휴여서 못하면 맞아요. 수요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또 대선은. 못하면 그 앞주 4월 30일로 당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려면 3월 첫 주 아니면은 둘째 주면 매우 앞에 월화 정도에 해야 돼요. 여전히 일말의 불안이 없는 건 아닌데 99는 넘어갔다고 생각해. 내가 헌재 개판 과정을 방송하느라고 다 봤잖아, 다. 어쩔 수 없이.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저도 거의 대부분 봤는데 정말 어떤 쓰레기 영화를 볼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아. 국회 측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진술도 확실하고 다 있어요. 모든 게. 저쪽은 아무것도 없어. 맨날 죽는 얘기해, 씨발.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거. 하이브리드 전쟁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얘기, 그 단어 들을 때마다 담배가 늘었어요. 그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라도 이거 기각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각을 하면 윤석열은 호봐. 아싸 계엄. 나 계엄해도 나 괜찮네? 그럼 또 계엄할 거 아니야. 민주당이 달려가서 막았다. 그러면 탄핵 수차 못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찬성 안 해요, 절대. 200석 못 넘겨. 그럼 또 계엄할 거예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잖아. 그럼 윤석열 계엄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돼? 윤석열. 화요일 날 이미 최후 진술을 다 했어요. 소추인단은. 마지막으로 김희수 단장님께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쭉 이야기를. 그래.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돌아와. 계엄 면허증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라도 하겠어요, 그러면. 괜찮다잖아. 계엄 또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보수 재판관들이 이걸 어떻게 그 보세요? 미래를 어떻게 연느냐고. 초반에 다 끝났구나, 이제 틀렸구나 하고 다 털어놔 버렸고 다 찍혀 있고 다 녹음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무실래요? 그렇지. 어제 증거조사 결과 나올 때 그러잖아요. 아니 영상 녹화 다 돼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진술하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거로 안 쓰냐고. 그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느냐 그러더니 헌재 소장 대행이 이전에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본인이 작성하고 인정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니까 빡쳤어. 그 영상으로 다 찍혀 있다고. 영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증거같이 그러니까. 능력이 높다. 본인이 쓴 진술서이고 그 과정 전체가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요. 이걸 뒤집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저쪽도 탄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헌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뭐라도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 윤석열 쪽에서는. 맨날 중국 하이브리드 시발. 그걸 2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을 욕했다는 거야. 중국 때문에 우리가. 2시간 자유롭게 발언하라고 얘기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하이브리드 전하고 부정선거를 2시간 동안 떠들어요. 맞아요. 그 시간이 다 되니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말을 못했다고 시간을 더 달래. 중요상. 그리고 이 근거가 뭐냐? 위키야, 위키. 위키. 몸에서 살이 나오고 막 다 나와서 나. 아, 진짜 헌재 재판관 근데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저는 김건희 씨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가 변호사 선임비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 정도 보고 있으면은 네. 여기서 일 생각이 없다. 자기들도 넌 알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법을 하나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즉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취업을 못하게 하는 법을 낸대. 저 미친 진짜 내가. 그게 헌법재판관 그 브리핑하는 천 누구 계시는데 발음이 이상한 거 보니까 중국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수 유튜버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인들은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법을 낸대요. 근데 나씨도 양각 중국 느낌 나지 않나? 삼국지 작가 나관중. 네, 나관중.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네. 너무 괴로워.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 국면에서 우리가 총수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치열업 하는 한동훈. 한동훈. 네. 한동훈의 책이 예약 판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자 소개가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군대 어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딱 건너뛰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합니다. 누가 보면 군 출신인 줄 알아. 네, 아니 진짜로 어디에서 뭐 어느 부대에서 있고 뭐 대위로 예편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검사 경력이 없습니다. 그 어쨌든 계엄령 해제의 역할은 꽤 있었던 거예요. 칭찬해야지 계속. 칭찬해줘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사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론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극우 쪽으로 네.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네. 조표를 이게 이제 받아야 되겠다. 김문수 블랙홀인 거예요. 저 표를 안 갖고 오면 내가 당내 경선을 못 이기겠구나. 그래도 응원해. 좀 많이 좀 힘을 내. 우리가 그렇게 한동훈 가지고 놀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지. 한동훈이 사람이었구나. 지금 여기서는 붕짜도 사람인데 뭐. 신원식도 사람처럼. 윤석열 보이는데. 그 이하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해. 그래서 내가 한동훈 지지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명태균이 지금 하나씩 카드를 꺼낼 때마다 변명하느라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토론에는 한동훈과 김문수가 붙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준석이 단일화하자고 그랬지. 그 국면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열심히 한동훈 띄워주기에 지금 완전히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한동훈은 자기가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김문수 블랙홀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안철수 또 나올 것이고. 안철수 나와요. 근데 이준석은 그 전에 허은하 대표 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텐데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쪽도.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민주원 정수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야 5당 대표들이 다 모여서 내란 종식, 그다음에 민주원 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해가지고 오늘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사인을 했어요. 사실상 대선이 시작됐어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